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감을 치유하다 공동체적 삶과 소통의 강의를 맡은 정경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로 사람들 만나는 것 어떠세요? 자유로우신가요?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에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래도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니까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소풍도 다녀오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코로나 이전과 지금 여전히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오감을 치유하다 공동체적 삶과 소통이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을 조금 담아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우리가 건강한 소통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저는 연재 공동체 라디오 이사장으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네. 공동체 라디오라는 매체 자체도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 최초로 17년 만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허가받았습니다. 우리 연제구 그리고 진구, 우리 영도구, 동구까지 이렇게 10와트 이하의 소출력 방송이 되는 라디오 방송인데요. 106.3MHz에서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감을 치유하다 공동체적 삶과 소통이라는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같이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떠들고 웃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여러 우리의 그 감각들을 통해서 상대를 느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 속에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밥상 공동체를 하시던 분들의 영상을 여러분들께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이라다. 해맞이 골목시장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은 점심때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 이거 밥 먹는 지가 얼마나 됐나? 우리 한 7년, 8년 되시겠다. 그 정도 됐다. 그 정도 됐다. 할머니들은 오랫동안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사정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제 뭐 맛있고 작게 먹을 것도 많고 집에서 안 먹을 때도 많아. 근데 내가 막 누가 먹어도 오락하면 막 쫓아서 얻어먹고 막 주면 먹고 안 네 주면 것도 가오고 내 것도 가오고 막 서로 이래 올라가는 게 그거 뭐게 내가 우리는 이거 할거 없다 아마 쓰도. 이 자석하면 낫고 실제 받으면 이제 영감값 없어. 영감값 더 낫다. 더 낫다. 요 하나도 요 아무도 없네. 다 요. 하나도 없다. 혼자다. 전부 가보다만 있네. 에이 비려보는 나는 에라. 빨리 안. 손님이 뜸한 해맞이 골목시장은 매일 점심때면 할머니들의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아이고 진짜 이게 마음이 진짜. 내가 할머니들 해밀 하다가 내가 죽겠다. 할머니 오늘 메뉴는 뭐예요? 오늘 된장 찌지고 비빔밥 해서 보리밥 해갖고 비빔밥 해가 비비가. 누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한 적은 없지만 할머니들은 그렇게 하나 둘 모여 자발적인 식사 공동체를 이루고 소식과 마음을 나누며 삶을 공유한다. 항상 인수분이 와거든 너. 내가 발레라 그래. 아이고 참네. 아이고 참. 나는 훌륭하네. 할머니들은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속 상처들을 보듬어 서로를 치유한다. 우리 요는 진짜 참 좀 여한 사람들이 살아. 이 골목이 좀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이제 눈물이 터졌다 하면 그게 이제 큰 기다. 크기가 막 서름이 되면 다 울어. 우리 시피하면 좀 모이 오도도
하나가 울면 울지 마라 이렇게 해놔고 그또 눈물 딱 울지 마 이렇게 해놓고 다 울어라. 그러면 지 아픈 서름을 다 무서 털어내놓고. 만날 모이면 웃고 재밌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식구지. 안 보이면 보고 싶고 또 밥에 오면 안 보이면 그님 전화해봐라. 어쩌라 하고 또 전화 연락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막 11식구도 모일 때도 있고 막 전화해가지고 오고 먹고 웃고 막. 누가 자식이 맨날 붙어가 있는 부모들 막 못했잖아. 근데 우리 친구들은 날만 새면 맨날 만난다. 그냥 자식 다음이지. 오늘 이웃에 제일 좋은 점은 뭐 만난다 하는 거이지. 뭐 만나보고 얼굴 보고 만나 주고 그래. 요가 모인 사람들은 친구도 되고 형제간도 되고 어지할 때 부모도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요즘 뭐 어지의 전보다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뭐 자석하면 진짜 나서 자석은 두 서너 시간 놀아주면 안 놀아줘. 이 사람들은 아침에 모이면 저녁도 같이 자석하면 잘 사람들만 다 요 모여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행복해. 이거 지금 우리 사는 세대가 옛날 끝잔에서 옛날에는 자석들 먹이 살리려고 80모도 돈 벌러 나가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 모여가고 우리 건강하고 우리 웃고 저렇게 노는 우리는 그것밖에 소원이 없어. 자식들은 저 찾아와가 뭐 한 푼씩 주면 얻어 묶이고 안 주면 안 묶이고 또 뭐 한번 사다 주면 갈라 묶고 우리 딸이 사가 왔다 우리 아들이 사가 왔다 이렇게 갈라 묶고 막 그래 웃고 우리는 그래 지내. 이게는 하도 넌 같은 게 아무도 없어. 전부 막 여는 형제가 아니고 여는 다 친구고 다 그래 이게. 식구라고 생각하죠. 아유 식구도 이래는 안 해. 남편도 돈 벌러 가쁘지. 자식도 가쁘지. 이런 사람 안 가 있게. 항상 너 식구 가면 더 좋아. 실제 더 좋아. 지금 언제는 식구 가면 더 좋아.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그렇지만 어때요? 할머님들이 10년이 넘게 함께 밥상 공동체를 하면서 홀로 사시는 분들끼리 식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또 그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털어내면서 서로 웃고 떠들고 그리고 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상에서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었는데요. 할머님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울기도 하시고 하는 장면들을 며칠 내내 카메라를 두고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의미 있는 타인들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지금 비대면 상황 속에서 그런 의미 있는 타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조금 지나고 나면 그런 회복적인 관계들을 계속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삶이 또 한켠에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직접 누군가를 만나서 말하고 또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대화를 하는데요. 시청각 장애인이나 혹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이 조금 불편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께 오감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녹화나 혹은 전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만 만나야 될 때 이분들이 느끼는 그런 답답함은 어떤 분들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의 소통과 단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사회 속에서 해보자 라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학술적인 공론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 처음 1회를 시작을 하였고 2021년도에는 2회를 맞이해서 또 다른 단계를 넘어가고 있죠. 어떠세요? 코로나가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행복은 모든 인간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상대방과 교감을 일으키고 또 공감을 얻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소통이라는 건 이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고 또 이런 행복이라는 건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때 느끼는 그런 만족감이죠.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이 오감을 통해 치유하다라는 것의 공동체적 삶과 소통은 바로 이걸 통해서 행복에 가까워지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유라는 개념은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워냄으로써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치유는 병리학적 개념이다 라고 해서 소통과 치유를 뭔가 연결시키는 것을 꺼리는 그런 사람들도 학자들도 있는데요. 저는 치유라는 개념을 균형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쁜 것, 그리고 비워내고 싶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또 선한 것,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들을 채워가는 과정,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치유가 아닌가 싶어요. 소통은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청각에 의존해서 그런 소통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시각에 의존해서 소통을 하게 되겠죠. 오감을 통한 치유, 오감으로 소통이라는 것을 해결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고 그냥 평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장애인분들과 같이 소통을 자주 하는데요. 장애인분들과 소통을 하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아주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말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이야기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끔은 그분들이 눈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정성 있게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 온 에너지를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과 정말 그냥 존재와 존재라는 그런 의미, 그런 차원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보치아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보치아라는 경기는 공을 이렇게 밀어내서 상대의 공을 맞추는 그런 경기인데요. 뇌병변 장애인 분이 그 보치아 경연을 할 때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말로 하지 않고 정말 그 눈빛으로만 소통을 해서 딱 맞춰내는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눈빛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온몸의 전율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감각으로 누군가 소통하는지 그리고 그 감각을 온전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장애인분들과 이렇게 여러 소통들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상대와 소통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내가 더 상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 사이에서의 괴리가 클수록 우리는 행복감에서 멀어진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이런 인간관계를 위해서 행복한 소통의 첫 번째는 바로 공감이 아닌가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 그대로 메시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소통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소통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역동적으로 계속 상호작용을 하며 여러 가지 조화와 갈등을 이루면서 어떨 때는 상대방을 지배하기도 하고 혹은 의존하기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어가는 사회적 동물인데요. 코로나 속에서 그런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혹은 소외감을 낳게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상대와 나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면 단절은 일어나게 되는데요. 차이를 인정하고 또 상대의 말에 공감하면서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의 존재의 목표와 상대의 존재의 목표에 그대로 다가가는 것,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감을 통한 소통의 아주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상대의 말에 공감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비교하지 않으면서 삶의 목표에 집중하면서 소통하는 것. 네. 비대면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을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회복, 그리고 자기에 대한 회복은 타인과의 관계의 소통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저는 가끔 스스로에 대한 치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딸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아주 반갑게 누구누구야 학교를 잘 다녀오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 라고 했다가 저녁 때쯤 되면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이 돼서 목소리 톤이 한 톤 확 올라가죠. 숙제했어? 이렇게. 이건 좀 경쾌한 목소리지만 이렇게 자기만의 에너지의 양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다시 충전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친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본다든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좋아하는 일을 몰두해 본다든지, 또 뜨뜻한 물에 목욕을 한번 해본다든지 하면서 정말 인간관계 안에서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의 에너지를 미리 채워놓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에너지가 고갈되었다, 또 에너지가 조금 다운되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차리시나요? 네. 혹은 지금 갑자기 막 화가 나시거나 혹은 갑자기 신경질이 나신다면 내가 지금 그걸 다독거릴 만한 에너지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에너지를 다시 채울 만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맛있는 음식을 드셔본다든지,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보신다든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한번 해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다시 에너지를 채우시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한번 만나보는 것. 네.
여러분들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없으면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 대상과 존재와 존재로 만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치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내 머릿속에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하게 되죠.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카메라, 영상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디어에 의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것 이상으로 세계관이 다르기도 하고 또 삶의 배경이 다르기도 하고 선호하는 어떤 그 경향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기질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각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다면 그 다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상황을 분명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생겨나는 이런 잡음들을 노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의 방법들은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에서 시작하겠죠. 문화적 차이, 그리고 세계관의 차이, 그리고 기질의 차이, 경험의 차이, 나이의 차이, 계급의 차이, 성별의 차이, 그런 것들로 생겨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삶의 영역의 차이들이 바로 이런 소통의 벽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소통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소통을 할 때 지시적이고 암시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 괜찮아가 진짜 괜찮아인지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물어봐 주는 것, 그리고 의미와 의미 사이에서의 그 행간을 읽어보는 것, 그 언어가 아닌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 실제로 나는 사랑하는 상대와 있지만 사랑하는 상대에게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아주 중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너무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그의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머를 사용하면서 즐겁게 표현해내는 것도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딸아이하고 소통이 잘 안 될 때 노래를 사용해요. 그러면 아주 듣기 싫은 말도 막 뮤지컬처럼 노래를 활용했을 때 자기도 노래로 응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서로 노래라는 것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청각적으로 즐거움을 유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좀 그 상황이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속도와 목소리, 그리고 높낮이를 잘 조절하는 것. 화나는 음성이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고 상대를 존중하는 어떤 뉘앙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표정과 그리고 눈빛, 그리고 제스처, 어떤 자세들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절한 시간과 그리고
연관성을 연결하면서 거기에 이 상황에 맞는 소통을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된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런 언어적인 메시지보다 비언어적인 메시지들을 통해서 더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몸짓과 눈짓, 그리고 얼굴 표정과 손, 팔의 자세, 그리고 이 모든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그리고 표정과 행동이 일치할 때 훨씬 더 상대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이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들을 모두 다 살려서 상대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호 간에 인격적으로 존재로 예우하는 것, 그리고 서열이나 장애, 성별 이런 것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소통하는 것. 이런 소통 관계야말로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유라는 것은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전 인격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치유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한 인간이 이전에 고립되고 또 이런 변리적인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자아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치유라면 우리는 이런 오감을 통한 그리고 오감을 사용한 그런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공동체적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공동체 라디오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대화들이 아마 비대면 상황 속에서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공동체 라디오에서 직접 소통하고 그리고 라디오 안에서 누군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저희 연재 공동체 라디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소금마을 수다방이라고 하는 마포 FM의 작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감을 치유하다, 공동체적 삶과 소통에 대한 저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포 FM의 작은 스튜디오에서만큼은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또 다른 나로 염리동을 이야기하는 시간, 소금마을 수다방입니다. 네, 첫 소식은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오래된 방해약국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네, 몸이 안 좋으신 거죠. 결국은 폐업을 하셨고 저는 할아버지가 독방을 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계속 있었던 약국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저도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먹먹해지는 거예요. 저는 마포구 염리동의 이야기를 전하는 소금마을 수다방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세미 강효정입니다. 마포 FM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진행할 사람을 모집하는 공고를 알게 되어가지고요.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편성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찜질방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소금마을이라는 거를 한자로 풀어보면 염리. 그래서 염리동에 거주하는 수다스러운 40대 여자 사람 4명이란 뜻입니다. 과거 염동이라 불렸던 이 동네에 소금 창고가 있었어요. 광복 이후에 염리동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이 마포 염리동 일대는 재개발 이슈로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항상 핫한 곳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소소한 동네 이야기를 전하면서 옛날에 우리 기억, 추억 속에만 있었던 살맛나는 동네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파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어딘가에는 우리 목소리가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급변하는 소금마을 안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떠나는 것들과 새로운 것들에 대해 이 전파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야 했던 여기서 새 꿈을 시작했